이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죠. 김경록 씨의 인터뷰를 둘러싼 파문은 어제 오늘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유 이사장 측과 KBS가 반박과 재반박을 거듭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주희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이 전문은 보시고 아마 오셨을 텐데 뭐 네. 꼭 다 보시진 않아도 네. 사실 워낙에 요즘에 정리가 잘 돼 있는 보도들이 많아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보니까 일단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내용을 좀 정리하고 얘기를 나눠가는 게 네네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최영일 평론가께 좀 드리면 어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 네네. 좀 구분해서 볼까요? 자, 김경록 한국투자 차장입니다. 예. PB라고 부르죠. 네. 프라이빗 뱅커인데 이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죠. 꽤 여러 해, 5년 이상 자산관리를 함께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사모펀드 관련으로는 가장 핵심 증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또 증거인멸을 도운 정황도 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피의자이기도 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9월 6일에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9월 10일에 이 김경록 씨가 KBS와 인터뷰를 합니다. 예. 1시간짜리 인터뷰인데 예. 인터뷰에서 KBS가 아마 보도에 쓰고자 했던 것은 과연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라고 청문회 때 얘기했는데 예. 투자처 웰스 CNT입니다. 알았을까 몰랐을까 뭐 이런 문제들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1시간 동안 인터뷰의 내용은 질문답이라기보다는 예.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 전반에 대해서 예. 아는 바, 또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그 뭐 가족 관계라든가 집안 분위기, 예. 뭐 이 또 재테크에 대한 성향 이런 걸 쭉 얘기한 겁니다. 예. 뭐가 보도될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짧은 두 꼭지의 보도가 다음 날 KBS 뉴스에서 다뤄졌고 예. 음성 변조된 녹취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 달 흘러 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하는 알릴레오라는 유튜브에서 이 김경록 씨를 인터뷰하면서 주로 김경록 씨 발로 검찰을 통해서 어찌 보면 그 진술이 보도됐던 내용들은 정경심 교수에게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모펀드의 실소유주 아니냐, WFM에도 뭐 자문으로 관여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도 지분 투자가 있었다, 혹은 뭐 노트북은 사라졌다, 또는 공기계에 남의 타인명의 유심칩을 써서 차명 통화를 했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보도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유시민 이사장이 김경록 씨와 90분 정도 인터뷰를 해보니 예. 김경록 씨 얘기에는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점도 많더라. 예. 언론 눈에 그동안 부정적인 보도만 했을까? 그 핵심이 뭐냐 하면 단 하나. 자산관리인 입장에서 보면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투자 사기꾼이고 예. 친인척인데 정경심 교수는 피해자이고 당한 것 같다라는 추정이에요. 예. 근데 공교롭게도 한 달 기간을 두고 KBS 인터뷰 때도 이 얘기를 했고 네. 예. 유시민 이사장과 인터뷰 때도 이 얘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아마 검찰에서도 거의 일관적이고 유사한 진술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유시민 이사장은 이러한 대목에 대해서 다른 매체들은 보도하지 않으니 나라도 터뜨리겠다 해서 이게 터졌는데 예. 공교롭게 그 안에 추가된 하나가 예. KBS와 인터뷰한 당일날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이 김경록 씨가 검찰에 갔더니 KBS와 인터뷰한 사실을 알고 있더라. 예. 예. 심지어 그 내용도 전달돼 있더라. 네. 그러면서 이 조국 장관이 김경록의 집까지 따라갔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예. 털어봐라.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릴레오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KBS가 그러면 이제 이 검찰과 유착된 거 아니냐 하는 이제 비난이 쇄도하면서 어제부터 이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예. 네.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저는 그 사실관계를 떠나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상황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쨌거나 김경록 씨도 증거인멸에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고 정경심 교수도 지금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사실관계는 사실은 수사와 그리고 그게 수사 거쳐 기소에 거쳐서 그다음에 공개된 재판에서 이제 어떤 사실관계가 옳은지 그른지를 다뤄야 되는데 예. 사실은 그 단계를 거치기 전에 지금 이미 여론전으로 지금 무엇이 진실이냐라는 게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 그 부분 사실 좀 저는 변호사로서 좀 되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 근데 다만 지금 그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시민 이사장이 공개를 했던 이 내용은 사실은 다른 언론 보도에서는 접하지 못할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예. 이러한 이슈를 세간의 이슈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럴 만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거에 대해서 KBS에서 악의적으로 편집을 했는지, 그러니까 조 장관의 일가에 대해서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 예. 악의적으로 편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좀 더 밝혀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또 인터뷰 내용을 제가 보니까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입장 차이가 있기 네. 때문에 차이가 있겠지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면 유 이사장 측에서 이제 알릴레오에서 조국 장관과 관련된 내용에서 좀 불리한 내용들이 몇 네. 가지가 나왔는데 어제 예. 많이 보도가 됐지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그래서 이제 악마에 편집한 거 아니냐. 90분 인터뷰를 했는데 왜 20분으로 편집해 내보내면서 예. 그 유리한 대목은 다 집어넣고 불리한 대목. 예를 들면 김경록 씨가 자신이 증거인멸을 인정한다. 예. 정경심 교수도 이제 증거인멸했는데 왜 이렇게 멍청한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네. 그 순간 너무 이제 어떤 이 법적인 부분을 검토할 겨를 없이 급박했던 것 같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는데 빠졌어요. 이제 예. 유튜브 방송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다른 또 공격적인 매체들이 자, 이 악마의 편집을 한 것이다. 유리한 측면만 발췌했으니 예. KBS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네. 저는 이거 좀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같습니다. 네. 유시민 이사장은 공정한 방송을 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이거 방송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연합뉴스 TV 이 방송은 예. 이 방송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해야 돼요. 예. 유튜브는 그런 거 적용 안 받아요. 음. 지금 이 여러 가지 유튜브를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곳이 유튜브예요. 예. 그런데 그나마 이제 유시민 이사장은 지금까지 잘 전달되지 않았던 진실을 좀 보여주려는 의도는 명백히 있어 보이는데 예. 조국 장관 편입니까? 공정한 언론입니까? 그럼 저는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는 조국 장관 편이에요. 조국 장관 입장에서 너무 다른 매체들이 예. 불리한 것만 보도하다 보니까 유리한 것도 있는데 왜 이런 건 다른 데는 보도 안 하는 거야? 예. 내가 할래? 그리고 김명록 씨라는 메신저를 데려다가 예. 핵심 증인을 데려다가 한 거예요. 예. 예. 증거인멸은 저는 왜 보도 안 했는지는 눈에 보여요. 다른 데서 너무 많이 했으니까.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예. 아니 PC 들고 나온 얘기도 얼마나 많이 보도됐습니까? 예. 이걸 유시민 사장이 뭐하러 또 다루겠습니까? 그 얘기를 한들 네네. 또 이제 김경록 씨 본인이 증거인멸이라고 인정하든 안 하든 예. 이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예.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동안 다른 매체가 이야기하지 않던 차별화된 내용을 주로 편집해서 내보낸 것이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불똥이 KBS에 튀었던 게 문제고요. 예. 1인 미디어라고 전 보지만 유시민 이사장이 또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예. KBS 사장단은 마치 유시민 이사장의 권고를 즉시 받은 것처럼 예. 그 이제 인터뷰 영상을 사장단에서 보고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자, 지금까지 법조팀은 취재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특별 취재팀을 구성해서 취재하도록 하세요. 예. 하다 보니까 내부 기자들은 또 여기에 좀 모멸감을 느낀 거죠. 1, 2, 3 노조 모두 다 사장단의 결정을 이제 비토하면서 예. 이건 좀 수그러들어서 보도본부가 자체 감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보도본부가 취재 여부를 결정하는 팀이 예. 취재를 하기로 좀 내부 안으로 수그러들었어요. 예. 수습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예. 저는 딱 한 가지 공영방송이 예. 공정한 보도로 균형을 잡아 나간다면 이 문제는 수습되는 것이다. 마치 유시민 1인 미디어와 그야말로 공영방송 KBS가 예. 맞대결하는 양상은 이거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예. 뭐하러 공영방송사가 1인 유튜버와 싸웁니까? 그래서 KBS는 자신들의 보도의 품격과 예. 보도의 절차에 대한 이제 어떤 기준만 준수하면 문제 없는 것이다.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다. 이것이 외부의 관전자들을 통해서 예. 일파만파 이게 이 진흙탕 싸움의 양상으로 가는 것은 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유튜브 방송에 대한 성격 규정까지 이제 평론가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 인터뷰 전문이 공개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를 다 양쪽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평가는 이제 각자가 하시는 게 좋을 그렇죠. 것 같고 이 논란이 이제 어제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면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요 맥락만 파악하고 요건 이제 저희가 더 이상 거론 안 하려고 하는데 악마의 편집이라는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네, 네. 이제 그 어제까지 내내 이제 보도가 되던 그렇죠. 거예요. 알릴레오와 관련돼서도 악마의 편집이다. 또한 KBS 보도를 또 짜맞추기식이라고 보도했던 측도 있습니다. 양쪽의 시각을 다 보셨을 때 이거 뭐 제가 감히 어느 편이 맞습니까라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만 네.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뭐 전문을 보셨으니까 이게 실제 악마의 편집 같아 보입니까? 어땠습니까? 되게
민감한 질문을 해주셔서 되게 개인적으로 느끼시기에요. 네. 사실은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성격이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 유 이사장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조국 장관의 일가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 본인들한테 유리한 거를 이제 내보냈다고 치면은 예. 사실은 KBS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의 기관이거든요. 근데 다만 KBS에서 그 김경록 그 PB를 통해서 취재하려고 했던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KBS 측에서는 인터뷰를 통해서 취재하고 싶었던 내용은 조 장관이 청문회 당시에 말했던 내용이 과연 사실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고 싶어서 취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게 조 장관 일가가 투자했던 게 블라인드 펀드라서 예, 예. 투자처도 알지도 못하고 운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과연 그 사실이 맞는지 예. 어느 정도 정 교수와 많은 그 자산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누고 있는 PB가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도 내용을 보면은 그 실질적으로 블라인드 펀드지만 이미 투자처를 다 알고 있었고 또 조범동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정 교수가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KBS에서는 취재를 통해서 밝히고자 했던 내용을 취재를 했고 그 내용을 보도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악마의 편집인가? 그러니까 취재의 목적이 무엇이었고 취재를 하려고 했던 대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지 예. 그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좀 짧게 그리고 평론가께서 마찬가지 드리면 악마의 편집 논란을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저희 시간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측면에서 네네. 실제 악마의 편집처럼 들리셨습니까? 전문을 보고 네네, 나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유시민 이사장의 의도가 명백하게 확인됐을 뿐인데 예. 그것을 적대적 시각에서 보면 악마의 편집이고 예. 제가 보기에는 많은 매체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가 예. 유시민 이사장이 제공하고자 하는 메시지구나라고 이해하니까 예. 제가 일개 시민 입장에서는 양 사이드의 정보를 다 듣고 예. 종합해서 판단하는 건 결국은 이거예요. 정 교수는 예. 피해자냐 공모자냐 그 칼날 위에 서 있는데 예. 그동안은 공모자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예. 근데 유 이사장은 피해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어서 예. 이것은 뭐 정 교수를 편드는 것으로 분명히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예. 악마의 편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시각을 제공해주는 정보다. 저는 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아까 저희가 CG로도 막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증거 인멸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저희가 좀 법적으로 정리하고 갈 필요가 네, 있는 네. 것 같아요. 실제 뭐 손을 댔으니까 그게 증거 인멸이 맞죠? 제가 인정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김경록 PB의 입에서 나옵니다. 지금까지 뭐 KBS의 보도도 그렇고 알릴레오도 그렇고 큰 맥락에서 보면 증거 인멸과 관련된 부분 해석이 조금 나뉘어요. 법조인들끼리도 좀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걸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그 유 이사장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는 증거 인멸의 고의가 없었고 예. 사실은 우리한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를 반출했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예. 그거를 반출하는 거에 대해서 증거 인멸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증거 인멸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증거 인멸의 고의를 따질 때는 사실 그렇게 그 직접적으로 이거는 타인의 수사에 관련해서 굉장히 명확한 증거인데 이거를 빼돌려서 수사기관이 이거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의사도 분명히 그 고의도 인정이 되지만 반대로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어서 이게 수사에서 증거로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내가 이거를 수사기관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빼돌릴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뭐 수사기관이 접근하지 못하는 것도 나는 그냥 용인하겠다라고 하면은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더구나 그 김경록 PB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사회생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지금 수사기관에서 뭔가 범죄를 수사할 때 제일 먼저 압수수색을 하는 대상은 사실은 그 피의자가 썼던 핸드폰 예. 그리고 뭐 노트북과 컴퓨터거든요. 예. 어쨌거나 수사기관이 제일 먼저 정경심 교수에 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첫 번째로 접근한다는 거는 노트북과 컴퓨터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었음에도 예. 이게 뭐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목적도 그 안에 있었다 하더라도 예. 어쨌거나 그 컴퓨터 안에 있는 자료가 수사의 자료로 쓸 수 있었다는 거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반출을 하거나 예. 아니면 그 검찰이 나중에 이제 요청하니까 그때 이제 제출했다라는 거에서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유 이사장이 보듯 그렇게 좁게 해석하기보다는 예. 그 미필적 고의를 좀 더 넓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예. 증거 인멸이 되지 않을까라도 생각이 듭니다. 그거 두 개만 저희가 좀 큰 틀에서 보면 증거 인멸죄가 형법상
인멸과 은닉. 네. 근데 이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건 좀 넓게 보자면 네. 지금 말씀은 은닉 네, 쪽에 은닉도 되고 예. 은닉은 어쨌거나 되고 또 인멸 부분에 있어서도 예. 안에 있는 자료를 그러니까 그거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검찰에서 만약 이미 제출을 원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 과연 이걸 제출을 했을까 아. 그런 의도를 본다고 한다고 하면은 예. 검찰에 충분히 이 자료를 이거를 원했을 텐데 이 자료를 예. 보려고 했을 텐데 그 부분을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 은닉 이런 미필적 고의가 다 인정이 된다고 봅니다. 예, 고의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 좀 짚어주셔서 네. 근데 이제 그 일각에서는 네. 객관적인 증거로 이제 이 부분을 판단할 것이고 증거인멸은 어떤 재판부나 검찰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영주까지 내려가서 실제 증거인멸을 할 고의가 있었다면 네네. 뭐 이거를 어디 뭐 충주호에 버리고 오든지 네네네. 했을 텐데 네. 이 정도로는 증거인멸에 과연 적용이 가능할까에 네. 대한 그거 좀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증거인멸이 이제 증거인멸, 은닉 하나 더 있는데 조작이에요. 조작. 네. 아, 근데 예를 조작이군요. 들면은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럼 교체한 원래 구 하드디스크 안에 불리한 자료가 있다면 이걸 폐기하려는 노력을 했겠죠. 예. 근데 다 검찰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처럼 됐지만 은닉돼 있어서 못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 입회하에 이미 제출했다는 게 정 교수 입장이에요. 예. 그럼 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니까 이걸 갖다 드렸지 않느냐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반출한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예, 검찰은 이 있던 자리에서 들고 나온 자체가 인멸을 시도한 것이야. 예. 이렇게 지금 규정을 했다고 예, 예. 김경록 이제 피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 입장은 이겁니다. 고의성이 없었잖아. 네. 또는 그게 증거라고 하는 이게 법적으로 중요한 증거로 쓰일 거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잖아. 예. 모르고 시킨 대로 행동했는데 증거인멸을 적용하는 건 가혹하지 않느냐. 예. 이게 그 취지의 입장인데 예. 이 아이러니는 뭐냐면요. 예, 예. 정경심 교수는 이 죄 적용을 받지 않아요. 네. 본인이 피의자인데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본인이 폐기하는 경우에 예. 증거인멸이 본인과 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 아. 남이잖아요. 김경록 씨만 입장이 애매하게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아. 그러니까 이제 정경심 교수가 왜 나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해서 예. 나만 증거인멸죄를 뒤집어 쓰게 만들었느냐라는 인터뷰를 하면서 예, 예. 그래서 아마 그 너무 급박한 상황에서 예. 법적 검토를 하지 않은 정경심 교수가 예. 사실은 뭐 자녀들 데려갔으면 아무 문제 없었지 않겠습니까? 직계 예. 가족이니까. 예. 근데 남인 나를 굳이 영주에 데려가서 예. 이걸 들고 반출하게 함으로써 이 위법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으니 이런 판단이 당시에 부족했다. 얼마나 급해서 그랬겠느냐. 예. 그래서 이제 멍청하다, 생각이 짧았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건 김경록 씨가 처한 입장에 좀 애매함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짚어주셨고요. 네.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인정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유시민 이사장 알릴레오 전문에서 좀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김경록 씨 본인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인데 검찰에 대해서 조금 했던 발언들이 약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측의 그런 발언이 있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검찰의 수사 자체도 진영 논리로 파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뭐 정치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을 밀어내려고 해서 과도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 예. 아니면 그 뭔가 색깔에 맞춰가지고 수사를 몰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뭐 세간에서는 말을 하는데 예. 사실 실제적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던 이 PB가 한 멘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 김경록 피빈 같은 경우는 검찰 같은 경우는 직접 자기가 수사를 해보니까 예. 진영 논리에 이제 빠져서 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굉장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고 진실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다. 근데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지금 가타부타 뭐 여론들이 많은데 그 김경록 PB가 직접 수사를 받았던 사람이 했던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의성이 있고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네,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김경록 PB의 이야기는 객관적이고 이 정경심 교수와 또 조국 교수에서 지금 민정수석 걸쳐서 장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예. 가장 가까이서 관찰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예. 이 증언은 굉장히 의미가 커요. 근데 이 KBS와의 첫 번째 인터뷰, 두 번째 인터뷰는 한 달 후니까 최근이니까 그 원본이 KBS 인터뷰라고 보면 매체가 관심 있어 할 얘기가 적지 않게 나옵니다. 네. 예를 들면 조국 장관이 한 얘기 중에 인사청문회에서 예. 나는 재테크 잘 모른다. 우리 부인도 관심은 있지만 투자 고수 이런 거 아니다. 예. 항상 돈을 잃더라.
별로 재테크 잘해서 수익 남기지도 못했다. 예.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하는데 예. 김경록 PB가 그 이야기를 해요. 조국 장관과 여러 차례 밥을 먹었다 그러니까 KBS가 민정수석 대구 밥 먹었냐? 네. 아니다. 공직 들어가기 전에 예. 교수 부부이던 시절에 그 아들, 딸과 함께 밥을 먹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친밀함이 있다는 거죠. 예. 2번 먹었다고 얘기를 해요. 정확해요. 그러면서 조국 장관은 재테크에 별 관심이 없더라. 또 문외한이더라. 예. 잘 모르는 것 같더라. 그럼 인사청문회에서 본인 얘기를 지지하는 발언이에요. 네네. 그런데 지금 KBS의 입장에서 뭔가 반론을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사모펀드,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는데 조 장관은 모르지만 정 교수는 적어도 어디 투자됐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두 번째 취지의 리포트는 문제가 좀 있어요. WFM에 깊이 관여했었다라는 말에 녹취 인용이 붙어요. 예. 근데 김경록 PB는 깊이 관여했다는 걸 부정한 입장입니다. 그 안에서는. 심지어는 코링크 PE를 정경심 교수가 설립하는 데 참여했고 예. 실소유주다라는 걸 부인해요. 네. 왜냐하면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 코링크 PE라는 업체를 예. 정경심 교수가 가져온 건 맞는데 제안서도 나에게 보내서 좀 검토하라고 했고 예. 내가 알아봐 달라고 해서 확인 절차도 거쳤고 예. 근데 그 업체는 이상하더라. 정 교수가 혹시 돈을 좀 이제 잃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많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투자 전문가 입장에서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정경심 교수도 코링크 P나 투자한 업체들을 깊이 모르고 있었다라는 입장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언론의 또 이 보도들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예. 유시민 이사장이 KBS를 굳이 저격했다고 한다면 예. 이 두 꼭지의 리포트 중에 하나는 적절했고 하나는 부적절했다. 예. 그런데 네. KBS가 낸 안에는 저 정경심 교수가 투자 피해자일 수도 있다. 예. 투자 사기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까지 보탰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는 것은 KBS 입장이 지금 뒤늦었지만 예. 또 맞는 이제 이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보완돼 나간다면 예. 지금 이제 정경심 교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냐 예. 한 번 더 소환된 이후에 또는 이게 유죄냐 무죄냐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이 두 개의 가능성을 다 두고 가야 되는데 예. 언론 보도가 균형만 유지한다면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균형을 유지해야 이 된다. 지금의 싸움은 해소될 수 있는 다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상황을 둘러싼 관계자들의 그 상황을 좀 볼까요? KBS는 아까 잠깐 저희가 언급했습니다만 조사위원회 구성 그리고 법조팀의 해당 취재와 보도 과정 조사한다는 얘기고 내부적으로는 아주 일선 기자들의 반발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유시민 이사장의 말만 믿냐? 이거는 이제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사회부장의 발언이었었나요? 맞습니다. 사회부장의 맞습니다. 이런 발언도 있었고 변호사께서는 일련의 상황들을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실 취재원 보호도 중요하고 예. 언론 보도가 공정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이 김경록 PB였다고 한다고 하면은 좀 더 납득하기가 좀 그러니까 납득하기 더 좋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왜 인터뷰에 응한 대로 보도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예. 부분을 정말 취재에 응한 취재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움직임이 다 합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예. 다만 좀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인 거는 예. 그 외부인 제3자인 유 이사장이 제기한 거에 대해서 예. KBS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조사위원회 구성한다고 했다가 그 반발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뭐 보도본부에서 조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한 발 물러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그 KBS의 보도 문제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좀 더 좀 세심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KBS가 지금 유 이사장이 문제 제기하는 KBS의 보도 문제는 첫 번째는 취재원을 보호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예. 이미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예. 그거를 크로스 체크를 굳이 검찰에서 했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취재원 보호, 취재원 비리건 같은 경우는 취재원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 예.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고 그 취재에 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는 게 사실은 그 취재원 보호거든요. 근데 사실 이 지금 상황은 조금 이례적인 게 예.
그 PB가 누군지 다 이미 대한민국 사람들이 누군지 다 이미 네. 다 알고 있고 예. 또 취재가 KBS하고 인터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크로스 체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찰 측에서는 인터뷰 내용이 보도되는 걸 보면 충분히 이쪽과 이 인터뷰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도 그 PB 자체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를 했던 거고 그 부분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라서 예. 반드시 유 이사장이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처럼 예. 단순히 검찰에서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검찰에서 크로스 체크하는 게 취재원 보호에 좀 어긋난 행위였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예. 더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내용을 만약에 흘렸다고 한다면 인터뷰 예. 내용을 전문을 만약에 뭐 검찰 측이 흘렸다고 한다면 그거는 유 이사장의 지적이 굉장히 옳은 것 같은데 예. 근데 다만 오늘 그 유 이사장이 언론에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또 그런 그거와 반대되는 정황이 있는 게 검찰에서 메신저로 지금 김경록 PB가 KBS와 인터뷰를 했다더라. 그거에 대해서 무슨 말 했는지 한번 털어봐라라고 했다는 건데 그걸 반대 해석을 해보면 어쨌거나 크로스 체크는 했지만 내용 전체가 지금 검찰 측이 흘리진 않았다라는 게 오히려 그 방증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 네. 네, 짚어주신 이제 유 이사장, 그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들이 이제 검찰 측에서도 아무래도 좀 불편하게 다가오니까 그렇죠. 검찰 측에서도 좀 작심 발언을 했더라고요. 뭐 네. 유감이다, 네. 뭐 관련해서 수사에 방해가 될 맞습니다. 정도다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저는 보세요? 유시민 이사장이 유력한 이제 우리 사회 지식인이죠. 많은 청년들의 존경도 받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장관도 지냈고요. 또 그 이후에도 이제 친노계에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은퇴를 하셨잖아요. 방송 활동 주로 하고 책도 쓰시고 주로 문화 이야기하고 이제 이러시는데 이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조국 장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호천사처럼 나선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KBS 입장에서는 아예 저격을 지금 당했어요. 예. 제대로 하시오. 뭐 이런 입장에서 사장단이 거기에 또 귀를 기울인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란이 커지고 있지만 일개 지식인의 입장 표명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요. 너무 이걸 확대 해석하지 말고 예. 검찰의 이러한 입장은 좀 과도하다고 봐요. 검찰 욕하는 시민들이 지금 서초동에 많이 모입니다. 예. 주말마다. 예. 또 검찰을 지지하는 입장은 광화문에 많이 모입니다. 공휴일마다. 예. 근데 이거 다 일일이 신경 쓰면 검찰은 언제 본업을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론에 일희일비하지 말라. 지금 특정인의 이러한 발표가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그럼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지금 시민들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찰은 여기에 이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이 제기된 의혹에 다수의 여론이 반응한다면 이것을 분명히 팩트를 체크해서 예.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고 허위라면 고소 고발해서 법적인 징계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저는 절차적으로 냉정하게 흘러가 보자. 그래서 검찰이 유시민 이사장의 입장에 너무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 시민적인 의혹은 이런 거예요. KBS 인터뷰한 거 그럼 어떻게 알았습니까? 네. 그건 검찰이 답해줘야죠. 지금 국민적인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털을 하고 했습니까? 왜 인터뷰하고 바로 검찰은 소환했을까요? 예. 알릴레오 보도하자마자 그날 심야 조사 받았잖아요. 예. 네. 정경심 교수는 9시까지 조사받고 예. 심야 조사 안 합니다. 9시까지만 합니다. 돌아갔는데 이 김경록 씨는 유독 그 발표한 날 네. 7시 반에 불러다가 11시 반까지 조사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비일학이잖아요. 인터뷰하면 나가면 왜 자꾸 김경록을 부르냐 이거예요. 검찰은.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검찰도 의심살 행동의 패턴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십시오라고 좀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또 어제 오전 내내 이제 유 이사장 이 유튜버와 관련해서 논란들이 있다 보니까 노무현 재단에서도 어제 김경록 씨에게 받은 카톡 메시지를 공개를 네,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자, 언론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릴레오의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이게 일파만파 일이 커지자 다른 매체가 자 김경록 인터뷰한 것 유시민 이사장과 인터뷰한 것 후회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전해 들었을까요? 저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 추정은 또 이런 거예요. 아, 그날 밤에 검찰이 소환됐지. 예. 그럼 검찰이 심야에 조사하면서 이런 인터뷰 왜 했느냐? 우리 수사 방해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김경록 씨에게 추정입니다. 가정이고요. 그랬다면은 검찰이 김경록 씨가 후회한다고 하더라. 예. 이런 얘기를 뭐 기자에게 또 흘렸으면 김경록 씨, 유시민 이사장과 인터뷰 후회. 이건 기사화된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 아닌데 우리는 지금 김경록 씨가 고맙다고 90분 인터뷰한 거 20분 편집된 내용도 내 입장에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예. 오히려 이제 시민들이 격려해주고 고맙다고 박수 친다고 이런 이제 공감의 이제 그 카톡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지금 진실 게임이 또 벌어졌잖아요.
제가 보기엔 이거 아주 비생산적인 진실 게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본질은 예. 이 김경록 씨가 정경심 교수의 지금 핵심 혐의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진술한 내용이 팩트인 것인지 예. 또는 그것을 이제 추정한 개인적인 주관성이 들어간 거라고 하더라도 예. 이 상황을 우리가 판단하는데 유의미한 것인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예. 느닷없이 유튜버와 KBS 공영방송의 격돌로 지금 비춰지고 그다음에 이 안에서 또 도대체 김경록 씨는 후회하고 있는 건지 기뻐하고 있는 건지 예. 이게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정말 좀 선정적인 2차, 3차 기사의 생산이다. 예. 이런 것들은 함께 좀 자제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틀째 저희는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갑자기 내일도 나오지 평론가께서 이 않을까요? 말씀하시니까 조금 머쓱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슈 브리핑에서 잠깐 다뤘던 내용인데요. 이 내용만 이제 그 변호사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저희가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이 내용은 저희가 이어지는 법정 큐브 시간에 또 다뤄볼 텐데 지금 검찰 상황에서는 영장 재청구 방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일각에서는 그 세간에 이렇게 관심을 받는 이제 영장 청구 사건 같은 경우는 예. 중앙지방법원의 그 영장 전담 판사가 네 분이 계시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한 사람의 판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예. 누군가가 기각을 했는데 재청구에서 만약에 발부가 되면 그 모양새도 좋지 않기 때문에 예. 아마 내부적으로 법원 내부에서도 이 영장 발부에 대해서 좀 의견이 좀 나눴을 거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재청구가 해도 발부를 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예. 또 반드시 그렇게 볼 거는 아닌 게요. 아까 앞서서 방송 전에 나왔듯이 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기각이 됐지만 예. 보완 수사를 해가지고 3주 뒤에 재청구를 해가지고 또 발부가 된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반드시 재청구됐을 때는 영장 발부가 안 될 거다 이렇게 뭐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다만 그 구속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잘 보면 예. 배임 부분 같은 경우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근데 그걸 반대로 해석하면 그만큼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증거 확보가 아직 부족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소명이 덜 됐다. 네, 소명이 덜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 수사를 통해서 뭔가 좀 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를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재청구를 해서 발부가 될 가능성도 있고 예. 또 배임 수재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그 조국 장관의 동생이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 또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압수수색이 돼가지고 증거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예.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교사했던 종범들이 다 이미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입맞출 가능성이 없다. 이런 이유로 지금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예. 근데 지금 검찰에서는 지금 배임 수재 부분, 그러니까 교사의 채용에 관련돼 가지고 이 어느 정도 돈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예. 지금 문제된 2명 외에도 예, 예. 또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수사를 할 거다라고 해서 그 부분도 같이 보강을 해가지고 재청구를 한다고 하면은 예. 그런 부분에서 그 법원에서 봐서 이유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재청구라고 해서 반드시 발부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기각이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나오신 김에 저희가 또 요 내용 한번 짚어봤고요. 이슈 브리핑에서 다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내용 다뤘고 저희가 이제 쭉 다뤘던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인 김경록 씨의 인터뷰를 둘러싼 관련 내용들 오늘 충분히 다뤘습니다. 최영일 평론가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한 줄 참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줄 참견해 주시죠. 네, 세 번째로 한 번 더 강조드리죠. 예. 균형이 답이다. 균형이 답이다. 네. 균형이 답이다. 그 싸우실 필요 없고요. 예. 뭐 KBS 유시민 이사장 다 자신들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들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들이 던져지고 국민들은 국민들 나름의 각각 판단을 하실 것이고 예. 검찰은 검찰의 입장이 있고 검찰은 유죄를 밝혀내고 정 교수든 혹은 나아가서 조국 장관이든 의심과 의혹이 시작됐기 때문에 예. 수사의 끝은 결국 기소 아니겠습니까? 네. 법으로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 또 무리한 어찌 보면 이 일반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과잉 수사라고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보는 부분들에 대해선 어떻게 검찰은 책임질 수 있을까? 저는 개혁이 책임이라고 봅니다. 예. 개혁하면 책임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러한 좀 무리한 과도한 수사가 없도록 이 체제를 정비하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조국 장관은 이제 사법 개혁해야죠. 예. 그러니까 자신들이 할 일에 충실하면 되는데 여기서 굳이 지금 언론이 이제 도마에 올라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KBS도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예. 균형 보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부족했던 점은 보완하고 예. 스스로 인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는 본인들이 옳은 것은 끝까지 옳다고 밀고 나가고 예. 그 사장단은 기자들 좀 믿어주시고 예. 기자들은 사장단이든 혹은 시청자들에게 정말 스스로 의심받지 않을 정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나가면
모든 일이 안 풀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균형만이 답이다. 이런 예.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유의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